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에 장충체육관에서 간접 선거로 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7년 동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아까 제일 워스트 케이스가 10월 유신이었다, 박정희 장군 때. 근데 우리나라의 그 헌정사에서 더 베스트 케이스가 뭐냐, 가장 잘된 경우가 뭐냐 하면은 1987년도 60항쟁입니다. 민주항쟁. 그래서 1987년도 전두환 그 임기 마무리가 거의 다 될 시점에 1987년도에 1월 달에 이제 그 무슨 박종철 뭐 고문치사 사건도 생기지만은 1987년도 4월 달에 전두환 씨가 더 대통령을 하고 집권을 하고 싶어서 호헌을 주장을 합니다. 간접 선거를 계속하겠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그거를 발표를 하니까 전국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직접 선거로 해라 하면서 학생들 우선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직장인들까지 전 국민이 참여하는 60반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그 국민들의 그 뜨거운 목소리에 참다 견디지 못한 군부 세력이 결국에는 항복을 하게 돼서 1987년도 6월 달에 60항쟁 이후에 노태우 씨가 그때 이제 민정당 대표였죠. 노태우 씨가 1987년도 6월 6.29 선언을 하게 됩니다. 민주화 선언을 하게 돼서 앞으로는 국민 직접 선거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베스트 케이스다. 그래서 직접 선거로 바뀌면서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보다 발전되는 미래지향적인 나라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지금 정상적으로 국민이 직접 선거가 실시가 됐고 대통령 임기는 고정된 5년에서 전부 다 5년씩 채워가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나마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나마 경제적으로도 발전을 하게 된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5년짜리 대통령 임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은 어떻든 대한민국이 잘 꾸려왔는데 최근에 2016년도 말에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임기 5년을 못 채우고 4년 만에 하야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통령을 오래 한 사람은 1등 박정희 16년, 2등 이승만 12년, 독재자죠. 그다음에 3등 전두환 7년. 이렇게 해서 거의 이 사람 세 분은 독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짧은 그 대통령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10대 최규화 8개월, 그 다음에 4대 윤보선 1년 7개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8대 박근혜 4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5년씩이고요. 그래서 그 4대 윤보선 대통령은 1년 7개월밖에 안 했는데 전임은 이승만 대통령이고 후임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4.19로 쫓겨나서부터 대통령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중간에 박정희 장군의 쿠데타로 인해서 군사 정권이 들어오면서 잠깐 허소아비 대통령을 좀 했기 때문에 1년 7개월밖에 못했던 거고, 10대 최규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암살되면서 독재자가 사라지면서 대통령을 그냥 어떻게 맡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을 하고 있는 조금 하다가 그 전두환 장군이 그 쿠데타를 12.12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면서 조금 더 그 허수아비 대통령 역할을 하다가 8개월 만에 물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 경우에는 그 앞뒤로 상당히 많은 큰 그 군사 쿠데타 뭐 아니면 암살,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민중에 의한 뭐 쫓겨남 이런 그 사건에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을 잠깐씩 했던 분이기 때문에 격변기에 상당히 그런 대통령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짧게 했지만은 대한민국 역사상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뒤집어 보기 위해서
4대 대통령인 윤보선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1897년부터 1990년까지 93세에 사망을 한 4대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부터 1962년까지 63세에 즉위를 해서 1년 7개월 동안 통치를 했고, 횟수로는 3년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보선 씨를 볼 것 같으면은 1913년도 16살에 중학생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잘 사는 집안으로 돼 있죠. 1913년이면은 대한민국이 일제에 합병이 된 지 뭐 얼마 안 된 그런 때인데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1917년도 19살 때는 상하이로 갔습니다. 그래서 상하이로 가서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죠. 그래서 신규식 독립운동가 신규식 씨의 다락방에서 생활을 했고, 1919년도 21살 때 상하이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에 특별히 선출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상당히 똑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정원,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국회죠. 거기에 국회의원으로 선출이 됐는데, 원래 규정에는 23살 이상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21살 때 최연소로 의정원 의원에 특별 선출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임시정부 지도자인 신규식, 김규식, 여운형 이분들이 지지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계속 그 일제 강점기 때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지내오다가 1945년도에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면서 이때가 48살입니다. 나이가 꽤 돼 있죠. 그래서 한국국민당을 창당을 하게 됩니다. 그 이인 씨하고 같이. 그렇지만은 이 한국국민당은 곧바로 한민당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한민당이 한국민주당이죠. 그래서 한민당의 창당 발기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46년도에 49살 때는 민중일보사 사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46년도에 민중일보사 사장을 하게 되다가 이승만 씨가 미국에서 오니까 이승만 씨를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씨를 1948년도에 윤보선 씨가 51살인데 이승만이 단독 정부 수립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론을 주장을 하는데 이에 이제 지지를 하고 이승만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 김구 선생의 그 남북 협상론 이에 반대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론을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도 51살 때 고향인 아산에서 한민당 공천으로 재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지만은 낙선이 됩니다. 그래서 낙선이 되는 건 할 수 없는 일이고, 어떻든 이때 국회의장이 이승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국회의장의 비서관과 비서실장을 잠깐 하다가 사퇴를 하고 민주일보 사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 개통에 좀 종사를 한 거죠. 그리고 바로 1948년도부터 1949년도까지 2년 동안 서울시장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이가 지명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서울시장을 2년 하고 나서 1949년도 52살에 상공부 장관을 하게 되고, 1950년 53살 때 대한축구협회장을 사퇴를 하니까 뭐 이제 그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회의원 2대 국회의원 선거 아산에 출마했다 낙선을 하게 되고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되고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직책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1952년에 55살입니다.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거로 인해서 이승만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의 그 장기 집권을 위해서 헌법을 개정을 하고 독재를 강화하고 또 그 반대 당인 한민당을 탄압을, 그러니까 이승만이 자유당이니까 반대당인 한민당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든 간에 55살 때 이승만과 결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954년에 57살인데 민주국민당으로 해서 종로구의 갑구의 민의원에